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두부를 드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정성껏 한 모를 꺼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두부 한 조각, 부담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건 매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드셔오신 그 두부, 정말 콩팥을 살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두부가 왜 나쁘다는 말입니까? 두부는 몸에 좋은 음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두부 자체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두부가 아닙니다. 바로 두부를 드시는 방법, 그리고 함께 드시는 음식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승민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챙겨 드신 음식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을 때입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가슴이 무겁습니다. 어르신,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콩팥은 50년, 60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아주 오래된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든지,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든지,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르신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부와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편안하게 하고 기력을 살려주는 세 가지 좋은 조합,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어르신,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은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먼저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콩팥을 한번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필터는 더러운 물도 깨끗하게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50년을 쓴 필터는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미 안쪽은 많이 막혀 있고 조금만 부담이 와도 쉽게 망가집니다. 어르신의 콩팥도 지금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이제는 콩팥에 부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두부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하고 계신 첫 번째 잘못된 조합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뜨끈한 순두부 한 그릇 떠올려 보십시오. 보글보글 끓는 하얀 두부 위에 초록빛 파가 송송 얹혀 있는 모습,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께서 익숙하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콩팥과 뼈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파가 왜 문제입니까? 몸에 좋은 채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파 자체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두부와 함께 만났을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두부를 드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칼슘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뼈를 위해 두부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두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께서 열심히 드신 두부의 칼슘을 파가 옆에서 조용히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뼈는 점점 약해지고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기 위해 이미 저장되어 있던 뼈 속 칼슘까지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칼슘을 결국 누가 처리해야 할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이미 지쳐있는 콩팥이 쓸데없는 칼슘까지 걸러내느라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오랫동안 두부를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원인이 바로 이런 식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두부를 드시는 날에는 파는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느타리버섯이나 미역을 넣어 보시면 맛도 더 깊어지고 콩팥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어르신,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조합은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식단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천천히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한 밥상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 담백한 두부, 그리고 푸른 채소 한 접시, 특히 시금치 나물.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건 몸에 좋은 식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놀라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건강한 식탁이 콩팥 안에서 돌을 만드는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두부 속의 칼슘과 만나면 물에도 녹지 않고 몸에서도 분해되지 않는 딱딱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결석, 즉 신장 결석의 시작입니다. 이 결석은 작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이고 커지면서 어느 순간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나타나는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때의 통증과 비슷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심한 고통입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의 배출 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결석들을 밖으로 밀어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이 칼슘 옥살산 결석이 생길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꾸준히 드셨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안에는 크고 작은 결석이 가득 쌓여 있었고 요관이 막혀 콩팥이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르신, 시금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 근대, 샐러리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들도 두부와는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금치를 데쳐서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데치면 옥살산이 일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께는 그 남아있는 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같은 날에 드시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까지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신 적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수술대에서 지켜주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조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특히 꼭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아주 익숙한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얀 두부 한 접시를 앞에 두고 옆에는 작은 간장 종지 하나, 두부를 한 점 집어서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는 모습.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드시고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담백하고 짜지 않아 보이고 건강한 식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 두부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은 매끈하지만 속을 보면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수없이 뚫려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말입니다. 이 스펀지 같은 두부를 간장에 찍는 순간 그 작은 구멍들이 간장의 소금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싱겁게 드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금이 가득 새우며 든 두부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소금 폭탄을 드시는 셈입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몸속에 나트륨, 즉 소금이 많아지면 혈관이 주변의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고 혈압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압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의 필터가 이 높은 압력을 계속 견디다 보면 결국 손상되거나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콩팥이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께는 이 간장 습관이 더 빠르게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고기도 줄이고 짠 음식도 피하고 두부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은 오히려 더 올라가 있었고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콩팥 수치도 급격히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부만 먹었는데 왜 더 나빠졌습니까? 제가 식사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원인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마다 간장에 듬뿍 찍어 드셨던 것입니다. 어르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싱거운 음식과 소금이 적은 음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부는 싱거워 보이지만 간장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두부를 드실 때 간장 종지를 식탁에서 치워 주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밍밍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두부 본연의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콩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부와 파, 두부와 시금치, 그리고 두부와 간장.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콩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어르신의 콩팥을 살리고 기력을 되찾게 해주는 좋은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따뜻하고 익숙한 음식입니다. 아마 어르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드셔보셨을 그 음식입니다. 어르신 생일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 아마 자식들이 정성껏 끓여주던 그 기억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정성이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미역국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르신의 콩팥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는 방법입니다. 어르신께서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가야 맛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익숙한 맛은 소고기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몸속 노폐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요오드라는 영양소를 조금씩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몸 전체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 콩팥이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미역이 큰 역할을 합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두부 때문에 빠져나간 요오드를 다시 채워주어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부와 미역이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콩팥 속에 쌓인 노폐물과 미세한 중금속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어내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 필터를 조금씩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또는 중기의 콩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미역의 알긴산이 신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은 후 단백질이 부담될까봐 두부조차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기운이 점점 떨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두부 미역국을 드셔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불린 미역을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인 뒤 미리 데친 두부를 넣고 가는 아주 약하게만 맞추면 됩니다. 2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르신의 콩팥 수치는 놀랍게도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식사도 즐겁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비싼 보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역 한 줌과 두부 한 모, 이 소박한 한 그릇이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따뜻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미역국에 소고기 대신 두부, 어르신의 콩팥은 이 작은 변화에도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좋은 조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 걱정되시는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깝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십니까? 콩팥이 나빠질까봐 고기를 줄였는데 오히려 기운이 더 없어지는 것 같다. 또는 요즘 들어 힘이 없고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변화를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콩팥을 위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끊고 두부나 채소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 우리 몸의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며 콩팥을 바깥에서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은 콩팥을 지켜주는 튼튼한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약해지면 콩팥은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콩팥은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답이 바로 두부, 달걀, 토마토입니다. 먼저 달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두부 속의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달걀이 소화가 잘 되고 콩팥에 남기는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제 토마토를 보겠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몸속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토마토는 그 염증의 불을 조용히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부, 달걀, 토마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근육을 지키면서도 콩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미리 데친 두부를 부드럽게 으깨어 넣습니다. 그 위에 썰어둔 토마토를 넣고 천천히 익히다가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서 스크램블처럼 섞어주시면 됩니다. 간은 너무 세지 않게 가능하면 아주 약하게만 맞추십시오. 이렇게 만든 한 그릇은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며 다음날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달걀을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고 계셨습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달걀은 오히려 어르신의 근육과 뼈,
그리고 콩팥을 지켜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겠습니까? 두부, 달걀, 토마토를 한 프라이팬에 올려서 따뜻하게 한 끼 만들어 보십시오. 어르신의 몸이 그 변화를 먼저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는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세 번째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밤에 자주 깨시거나 소변 때문에 힘드신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깹니다. 이 어르신은 그 전까지 밤마다 4번, 5번씩 소변 때문에 깨셔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셔보셨지만 입이 마르거나 몸이 더 처지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약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간장 종지를 치우시고 그 자리에 들기름과 깨를 올려 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하게 데친 두부 위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뿌리고 통깨를 듬뿍 얹어서 드셔보십시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이 간단한 방법이 왜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이 콩팥으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굳어있던 물기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은 훨씬 편안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통깨가 더해지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깨에는 아연과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된 부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콩팥을 쉬게 해주는 작은 처방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로 센 불에 가열하지 마십시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두부 위에 그대로 뿌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약 3달 후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소변의 거품도 줄어들었으며 몸의 붓기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때로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간장 종지 하나를 치우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올리는 것. 이 작은 선택이 어르신의 콩팥을 조금씩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엌에 들기름이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 두부 위에 한 숟가락만 조용히 뿌려 보십시오. 어르신의 몸이 그 변화를 먼저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정리를 차분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차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달드립니다. 어르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와 파가 만나면 귀한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두부와 시금치가 만나면 콩팥 안에 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부와 간장이 만나면 보이지 않는 소금이 쌓여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부가 미역을 만나면 몸속 노폐물이 정리되고 두부가 달걀과 토마토를 만나면 근육이 살아나고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두부가 들기름과 깨를 만나면 굳어있던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콩팥이 편안해집니다. 이 6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셔도 어르신의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르신,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서 조용히 쌓여간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약이나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드시는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는 작은 간장 종지를 한번 치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들기름 한 병을 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건강 이 두 글자를 남겨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겠다는 어르신의 소중한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밤마다 잠을 설치시거나 콩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르신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쉽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하루가 편안하고 따뜻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